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조금 늦게 독서노트를 시작했는데 기본적으로 제안서 제출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컨디션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에 마그네슘 영양제 섭취하고 근육 운동을 중량을 제대로 치다 보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분도 좋고 진짜 체력이 실력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크게 제가 독서 노트를 해야 될 건 아닐 것 같고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제가 책을 어떤 것을 토니 로빈스 돈의 법칙, 뭔가 그런 랄프 월도 에머슨 성공의 법칙 같은 경우에 예시가 너무 많고요. 의도의 힘, 오케이, 돈의 법칙, 어떤 걸 좀 읽어볼까요? 너무 많아도 항상 이 선택권이 많아도 이런 쓸데없는 곳에 뇌를 쓰지 않고 선택권 없이 간단하게 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러면 돈의 법칙을 아주 짧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도 분명히 끌어당김의 법칙, 심상하 등등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부의 거인들의 머니 시크릿, 솔직히 내용이 뭐 솔직히 얘기해서 특별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가지고 있는 그 자기계발서 그리고 성공하는 방법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책이 지금 로딩되고 있고요. 네, 한번 이제 책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을 읽어볼까요? 토니 로빈슨 이분 같은 경우는 unshakable, 맞아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 현혹되지 마라, 부자들 기회가 있다. 자, 이제 목차를 읽어보고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의 법칙.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숨은 비용과 가려진 진실, 위험에 빠진 노후, 작은 구출하기,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나를 신뢰해야죠, 나 자신.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있어야 타인도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고물 만날 준비. 이기는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맞아요. 이 심리와 철학. 내면의 적을 침묵시켜라. 진정한 불은 무엇인가? 이 책 되게 짧게, 아니 목차 자체는 되게 짧게 되어 있네요.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내면의 적을 진정한 불은 무엇인가? 사실 뭐 목차 읽어보면 이 책이 엑기스죠. 이 부분이 진정한 불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면과 얘기하는 방법, 저게 아마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좀 어둡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하면 밝게 느껴지고. 자, 진정한 불은 무엇인가? 인생 최고의 결정에 관하여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살아있어 다행이야. 이 귀한 생명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지 하고 더 하지 마라. 달라이 알라마. 항상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보다는 너무 행복하다.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잖아요. 그럼 너무 상쾌해. 그리고 약간 설레면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 그냥 자동적으로 의도하지 않아도. 근데 이게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잠을 잘 자고 운동도 잘하고 깨끗한 거 잘 먹고 좋은 생각만 하고 딱 일어났을 때 자동적으로 그게 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체력이 실력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도 제가 약간 에너지 레벨이 높거든요. 요즘에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에너지 레벨이 높다 보니까 체력이 올라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냥 술술술술 풀립니다.
아침에 그냥 체력이 뚝 떨어지면서 기분이 안 좋고 하면, 네, 이 말조차 하지 않을게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당신이 재정적 자유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정말로 기쁘겠습니다. 하지만 고백하자면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다고 해서 인간으로서 진정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이죠. It's like a cliché. 누구나 하는 말이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근데 돈이 많으면 선택권이 더 많아지고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죠. 그래서 저는 돈을 너무 간과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유 있게 일하러 가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이 시간적인 이 여유조차도 경제적인 여유, 돈이 뒷받침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은 누구나 벌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었으니 알겠지만 돈을 버는데 필요한 법칙과 수단은 실제로 매우 단순합니다. 이 책을 오늘 읽고 오늘 안에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속독은 안 했거든요. 정독만 하면서 읽었는데 예전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다독을 하고 엄청나게 방대한 책을 12시간씩 쉬지 않고 읽고 이랬던 적이 있었고, 그러다가 정독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속독을 해서 책을 한번 중요한 부분만 읽으면서 정리를 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가 차라리 정독이 낫다 그러면 또 정독으로 가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기분 좋아.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 맞구나라고 확답받을 때 그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 제가 생각하는 돈을 버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벌써 복리가 나왔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 그래서 돈을 버는데 필요한 법칙과 수단은 실제로 매우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뭐냐? 자, 복리의 힘을 빌리고 복리의 힘을 활용하고 주식시장에 장시간 머무르며 이게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이 뭐예요? 분산 투자, 그 다음에 asset allocation, 자산 분배, asset allocation, diversification 두 개 다 하는 거죠. 다각화하는 거. 그리고 세금과 지출 비용을 최대한 절약한다면 지출 비용을 절약한다. 이 말은 이제 예금을 늘린다는 거죠. 저축한다는 거고, 세금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세금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네, 아직은 잘 모르고요. 닥쳐서 또 하면 되고 공부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세금과 지출 비용을 최대한 절약한다면 재정적 자유를 성취할 확률은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결국은 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걸 하지 못하는가? 주식시장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심리전에서 져버리거든요. 처음에 했던 열망과 의욕, 목표를 다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이건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본인이 원하는 운동이 있어요. 자, 주식시장에 지금 제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약간 지금 에너지가 효율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책 읽기 시작했으니까 입이 안 풀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장시간 머무른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계속 꾸준히 운동한다는 뜻이거든요. 주식시장에 실제적으로 가보면 한 주식에 돈을 우량주에 넣어놓고 그걸 계속 두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계속 이제
내가 주식 가격을 체크하고, 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저같이 장기 투자자가 되기로 그 투자의 목표를 정했다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주식 가격을 체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데이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요. 그래서 복리의 힘을 활용한다는 것이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머무른다는 거 운동으로 비교해보면 저는 또 운동을 워낙 좋아하니까 매일 헬스장에 매일 가면 돼요. 매일 가고 식단 관리하고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실패하는 이유가 나 매일 가는 거 힘들어. 깨끗한 음식, 건강한 음식, 닭가슴살, 달걀 이런 거 깨끗한 음식 먹는 거 너무 힘들어. 빠르게 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자꾸 빠르게 쉽게 이걸 찾다 보니까 스테로이드 약도 쓰게 되고 계속 이제 말하는 거죠. 이거 말고 좀 더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 없나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해보니까. 매일 운동하면 되긴데요. 근데 약간 또 이 운동에 약간 미쳐있는 모든 것을 몰입하는 그 시간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2년 동안은 웨이트에 그냥 몰입해 있던, 다른 표현으로 좀 하자면 미쳐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그냥 웨이트에 집중을 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학교도 가고 하긴 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복리의 힘을 활용하고, 그래서 사실 처음 운동을 했을 때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가 한 2년, 1년 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결과가 보이고, 그 후에는 복리의 힘을 빌린다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몸이 좀 변하는 걸 느낄 수 있고, 어느 순간에서는 많이 운동을 하지 않고 조금만 운동해도 몸이 유지되는, 몸이 효율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몸을, 저는 이제 운동을 한 지 7년이 됐으니까 계속 이 몸 상태를 유지하면 웬만하게, 근데 그런 적은 또 없으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내가 만든 이 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값이 정해진 거죠. 왜 어떤 분들이 급격하게 살을 뺐을 때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 몸을 예전의 몸무게로 돌아가잖아요. 말이 지금 좀 잘 안 나오기는 하지만 아이언이 조금 차분하게 그래도 계속 해볼게요. 예전에 몸무게로 돌아가는 게 그 사람의 몸의 기본값이 거기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몸무게로 돌아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살이 많이 찐 적도 없었지만 어떻게 좀 살이 좀 쪘다고 해도 한 이틀 운동하면 다시 제가 원하는 몸으로 바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기본값으로 세팅이 된 거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 진실? 이거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재정적 자유를 얻고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만장자나 억만장자를 꿈꾸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목표에 도달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야? 이게 끝이야? 약간 그 목표를 미친 듯이 해서 달성했을 때 허무감을 느끼는 거죠.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환상. 내가 백만장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되었을 때 엄청난 희열과 엄청난 행복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환희의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보다 지금 현재 통장에 잔고가 많지만 인생이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제 마음가짐은. 물론 환경적인 변화는 조금 있고, 그리고 예전 어릴 때보다 당연히 어릴 때 고등학생 때 돈이 없잖아요. 그럴 때 비하면 제 통장에 잔고는 많지만 여유는 있겠죠. 마음적 여유. 그렇지만 엄청나게 환상적인 일이 펼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 그 느낌이 크게 다를까. 왜냐면은 쓸 수 있는 돈은 또 어차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갔을 때는 내가 마음이 중요한데 이 심적 상태를 다스리는 건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진정한 부자,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매일 아침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상쾌하게 시작한다는 것이 걱정이 없고, 그리고 아픈 것이 없고, 그리고 약간 상쾌하게 기분 좋게 약간 설레면서 오늘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매일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진짜 억만장자보다 그분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좀 목표를 그런 식으로 잡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행복하게,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가? 그거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체력을 잘 유지하는 거. 신체적인 건강. 이 체력이 높아지면 그냥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컨디션이 좋으니까. 맞아요. 그쵸, 아이린님. 아침에 그냥 눈을 떴을 때, 꿀잠 자고 일어났을 때,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좋은 것처럼, 이게 다 체력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하는 것에 손이 넣었다 해도 여전히 허무하고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너무 부정적이네요. 읽지 않도록 할게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은 당신이 죽은 사람 얼굴이, 오케이.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자유나 안전, 평온함, 다른 이들에게 부를 나누어 주는 데서 오는 즐거움 같은 긍정적 감정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상태와 느낌이다. 그쵸?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 상태와 느낌이 뭘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유나 안전, 평온함, 다른 이들에게 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내 즐거움. 이런 것들이 약간은 모호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저와 많이 대화하고 저에게 매일 편지를 쓰면서 알아냈는데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 약간 그 설레임이 있는 거. 그러면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잖아. 나는 내일 아침부터 상쾌하게 일어나야지. 상쾌하게 일어나려면 잠을 잘 자야 돼요. 꿀잠을 푹 잘 자고 일어났을 때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꿀잠 자야지. 꿀잠을 잘 자려면 어느 정도 운동도 해야 되고 하루 동안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좋은 사람만 만나고 눈에 좋은 것만 담고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만 먹고 행복감도 느끼고 이 모든 것의 통합이 꿀잠을 자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돈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돈은 당신과 당신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무수한 방법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전 돈의 힘도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한 부란 돈보다 더 심한 의미를 내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감정적이고 정신적이며 영적입니다. 재정적 자유를 누리더라도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오케이. 이런 부분은 읽지 않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을 내 입으로 말하고 내 눈에 담는 것조차도 오늘 꿀잠 자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왜냐면 저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간접적으로 내 입에 담고 내 눈에 담는 것만으로도 내 뇌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인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좋은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그게 약간 추워가지고 창문을 닫았어요. 요즘에는 밤 되면 조금 선선해져가지고 이때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음향을 좀 끄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음향을 끄고 할게요. 그래서 부와 투자를 다루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상하게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하나도 안 이상한데
나는 이 책이 오로지 금전적 부를 성취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정서적 부를 간과한다면 그야말로 진정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다행스럽게도 이 책의 독자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전적 부를 성취하는 동시에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도 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맞아요. 내 생각으로는 지금부터 읽을 장이야말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목차를 보고 이 책에 그냥 읽기서는 이 챕터에 들어가 있구나 해서 바로 선택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오늘 당장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에 관해서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더욱 큰 행복과 즐거움, 마음의 평온과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거대한 진정한 부를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점은 이 진정한 부를 얻기 위해 10년, 20년, 3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부터 속도 읽기로 했기 때문에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삶의 질을 탁월하게 해주는 것, 나의 삶의 질을 탁월하게 해주는 것 첫째, 컨디션이 좋아야 된다, 체력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개개인마다 진정으로 좋아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100개국 이상을 돌아다니며 전 세계.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책은 좋은 책이기도 하지만 제가 속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눈으로 빨리 읽고 중요한 부분만 일부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와 니즈는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약간 개인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인 욕구와 니즈. 나는 지구 어딜 가든 모두가 탁월한 삶의 질을 갈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탁월한 삶의 질, 이 삶의 질이라는 것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삶의 질이라는 것도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질을 생각하기 전에, 삶의 질을 생각하기 전에 어떤 기본적인 필요 조건, 먹고 사는데 힘들다면 질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텐데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을 거라고요. 오늘 당장 먹고 살 걸 생각한다면 근데 모두가 탁월한 삶의 질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잘 손질된 정원이 딸린 아름다운 저택, 어떤 이는 소설, 작곡을 하는 것이도 있고요. 사업체를 일구는 것일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 독실한 삶을 사는 것, 즉 탁월한 삶의 진리란 다른 사람의 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훌륭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거죠. 아까 제가 말했듯이 내가 하는 것,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 그걸 찾아내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소원을 성취할 수 있을까?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성취의 과학. 첫 번째 기술은 내가 성취의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취의 과학. 제가 생각할 때는 성취라고 하는 거, small wins, 작은 성공을 매일 이루는 거, 그리고 consistency, 지조를 가지고 꾸준히 해 나가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하면서 즐거울 수 있어야 되는 거. 저는 그것인 것 같아요.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취의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이셨고요.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따르거나 이 경우 보상을 받는데 깨뜨릴 수 있는
벌을 받는 그 성공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나 운동학을 생각해 보면 태생적으로 다양한 신체를 지니고 있을 망정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처럼 반드시 따라야 할 기본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결과 금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투자가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단서들을 여기저기 뿌려둔다. 패턴을 연구하고 투자 도구의 전략, 핵심 전략. 네, 가장 성공한 애들과 똑같은 씨앗을 버리면 똑같은 보상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투자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진정으로 성공하신 분들, 워렌 버핏이라든지 요즘에 투자책을 많이 안 읽다 보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여러 가지 하여튼 책에서 항상 그런 대가들을 말씀하시기를 개인이 성공하려면 시장을 이길 수 없으니 장기 투자를 하고 복리 이자의 그 혜택을 누리면서 항상 그걸 말씀하세요. 그냥 분산 투자에 말씀하시고 결국은 제가 투자책을 여러 권 엄청난 책을 읽으면서 그 결과는 다 똑같았거든요. 근데 성공하지 않은 사람,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보면은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이건 확실합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이건 절대적이에요. 전 그래서 이런 말을 믿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진정으로 성공하신 워런 버핏 같은 분도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시장을 아냐? 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심지어는 워런 버핏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인덱스 펀드를 장기 투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면 이미 분산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참 또 운동에 제가 또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운동을 하는 게 좋겠죠. 갑자기 또 에너지 레벨이 툭 떨어지네. 왜 그러지? 배가 고픈 느낌이 나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뭐 먹었는데. 네. 그래서 성취과학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돕는 3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성공을 했을 때 이미지를 떠올리면 연애일 수도 있고 꿈의 직장, 사업을 키우고 근사한 스포츠카. 오케이. 첫 번째 단계, 여기서 이제 성취의 과학이라는 것이 3번째 단계로 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집중하는 것이다. 거기 집중하는 거.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24시간 그것만 생각하는 거. 네. 2번째 단계는 욕구와 충동, 욕망을 넘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거. 매일 하는 거. 저는 이렇게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와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거, 매일 하는 거. 그리고 3번째 단계는 은총. 은총은 뭘까요? 행운이 있어야 된다. 그 행운, 귀인을 만나거나 그 운이 따르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성공하신 분들은 항상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실패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운이 터지는 그때를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꼭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 그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거. 그래서 항상 성공하신 분들은 운이 좋았다. 네,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 운은 또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 귀인을 항상 만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귀인을 지금 만나고 있죠. 이 책을 읽는 것조차도 이분이 세계적인 대가인데 이렇게 책을 통해서 그분과 대화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집중. 저는 이 집중이라는 것을 24시간 내가 원하는 그것에 집중을 하면서 끌어당김의 법칙, 심상화를 실천하는 것. 거기에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이리님 지금 약간 격양돼 있고 흥분돼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네.
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걸 이미지화해서 심성화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다 보니까 물론 24시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목표 자체를 계속 생각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특히 아침 시간에 많이 떠오르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너지란 당신이 집중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끌어당김 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동수, 에너지, 주파수 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지만 다 지금 끌어당김의 법칙. 당신이 진정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집중하고 매일같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강력하고 절실한 정신력이 강렬한 욕망을 발산해 예전에는 손이 닿지 않았던 것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욕망이 망상활성계 뉴로플라스티시티 항상 얘기하는 거 내 욕망에서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얘기를 했네요. Reticular Activating System 이라는 뇌 영역을 활성화시키면 뇌의 메커니즘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로 당신의 관심을 유도한다. 오케이, 너무 좋아요. 두 번째 단계는 욕구와 충동, 욕망을 넘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결국은 지속적, 적극적, 이 consistency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꿈을 꾸면서도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에 성공을 하려면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종이에 적어서 뭔가 제안을 해보는 거. 이게 실천을 한다라는 거예요. 효과적인 실천 전략을 찾아야 하는데 핵심은 가장 효과적인 것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제안서를 많이 제출하고 있는데 이 제안서를 하루에 하나씩 그냥 무조건적으로 제안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계속 매일 제안을 하다 보면 이 제안을 하는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 완벽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뭐라도 실천을 하는 거.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걸 좀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기갑으로 삼아 모방한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워렌 버핏이나 다 나왔어요. 나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워렌 버핏, 레이 댈리오, 존 버거, 오케이. 존 버거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처음 만드신 분, 데이비스 웬슨 같은 투자 기자들의 초점을 맞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올바들은 롤모델을 찾고 분석하고 연구한다면 10년이나 걸릴 수 있는 일을 단 일주일 만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모방한다는 거, 이미 성공하신 분을 하면서. 세 번째 단계는 은총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행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 경험에 따르면 은총을 깨닫고 이에 감사할수록 더 많은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감사하고 감사할수록 삶에 더 많은 은총이 쏟아진다는 사실. 이 감사의 힘이 있잖아요. 감사하는 힘. 이건 성공하신 분들이 항상 말씀하세요. 이 은총이란 단어로 이분은 표현을 하셨네요. 그래서 처음에 끌어당김의 법칙 집중하는 거,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거, 은총,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물론 아무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때로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현 시대에 태어난 것,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두뇌와 정신을 있다는가? 인터넷 같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도 스스로 창조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기술을 알았고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 통달해야 할 기술은 성취와 과학 외에도 또 있습니다. 나는 이를 충만함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충만함의 기술. 오케이.
성취각, 충만한다. 이게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이 책의 번역에 조금 어색함이 있어요. 한번 원서를 읽어보고 싶기는 한데, 자, 충만함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 주변 사람들이 힘든 도전과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돕는 방법, 충만함의 기술이 성취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해요. 그 이전의 것보다. 자신의 내부 세계에는 무지한 채 외부 세계만 통달해 왔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내면을 말씀하시는구나. 오케이. 사람들은 각자 다른 것에서 삶의 질을 찾습니다.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게 각자 다를 수 있죠. 맞아요. 주관적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결국은 개인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먹을 음식이 없다면 그 음식만 그날 먹을 수 있다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시가 나오고요. 자, 100만 달러만 주면 내가 1시간 안에 똑같은 걸 그려주지. 스티브는 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림은 추상주의 화가인 마크 로스코의 대표작 중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우리가 서로 다른 것에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이다. 스티브는 예술의 조예가 깊은 친구라 나와는 달리 붓자국 하나에도 아름다움과 감정, 의미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황색 얼룩에 불과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8,69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술, 천차만별이라 할지라도 충만함을 성취할 때 공통적인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충만함, 본인이 원하는 거, 행복감을 느끼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첫 번째 원칙은 멈추지 말고 늘 성장하라. 그쵸?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너무 좋다. 제 인생의 목표가 나 자신을 딸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성장하고 내가 흠모하는 나 자신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거나 칭찬하고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가 흠모하는 그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딸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키워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랑 똑같아요. 평생 계속 성장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삶의 모든 것들은 성장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낙담하고 좌절한 것이며 은행에 얼마나 많은 돈이 쌓여있든 비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성장으로 정의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두 번째는 항상 베풀어라. 제가 사실은 성공하신 분들은 결국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줌으로써 부를 이룬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성공하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이토 이토리 님도 항상 그 성공의 이유는 성공의 방법은 사랑이다 말씀하실 정도인데 사실은 근데 이걸 제가 온몸으로 아직까지는 잘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베풀고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베푸는 것으로 삶을 영위한다. 내가 사람들에게서 삶에서 가장 충만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 때 제가 아직까지 이 감정을 잘 몰라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거나 무언가에 기여하고 싶다는 욕구에 따라 움직인다. 이바지하고 싶다는 그 감정. 저는 왜 이렇게 이런 감정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베풀고 했을 때 나의 인생의 충만함을 느낀다. 이걸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조금 더 제가 성장하면 이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충만함의 핵심이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사람들이 돈을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것의 삶의 즐거움과 이미 가치를 가져다 줄 무역이라고 착각한다. 돈은 저에게 선택권을 많이 주죠. 자유로움, 진정한 자유로움을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 결국은 제가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 때 비굴하지 않을 수 있고 나에게 선택권이 더 많이 물론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선택권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거. 나의 감정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할 수 있고 싫어하는 걸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 그게 저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억만장자들이 칭언할 정도로 불행한 일도 많았다고 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명심이라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그저 그 사람의 본성을 증폭시킬 뿐이다. 그쵸? 환경이 그 사람을 바꾼 것이 아니라 환경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과감하게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만약 당신이 엄청난 부자고 성질이 고약하다면 그 돈으로 사람들에게 더욱 힘쓰게 굴 것입니다. 자, 직업적인 성공은 어떨까요? 충만함을 채우는 성장과 배움의 감정을 사회적 성공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다. 그것을 과연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나는 충만감이 부재한 성공은 완벽한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충만감. 저는 진짜 아직까지도 저는 제 내면 아직까지 제가 누구인지 제가 진정으로 원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인지 어떤 걸 통해서 나는 인생의 그 환희를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내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대하는 방식을 좀 더 성장시킴으로써 이 방식이 자연적으로 타인을 대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타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인색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알게 된 게 나 자신의 실수나 잘못한 부분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방식을 나 스스로가 나를 대하는 방법이 좀 더 자비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고 약간 조금 성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연적으로 타인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고 자비심을 가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타인보다는 아직까지 좀 나와의 관계를 조금 더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부의 상실? 3가지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두 가지군요. 오케이. 사실 이 책, 역시 모든 것은 나의 결정에 달려있다. 네, 오늘은 늦게 지금 독서를 했기 때문에 책을 여기까지 읽고 독서노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리님 오늘도 수고했어요.